서울의 실무준칙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좀 어느 정도 발맞춰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준칙에 따른 어떤 내용을 실무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 개원했던 부산회생법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부산회생법원은 이제 경남과 울산 지역까지 아우르는 회생전담 법원이고요.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창원지방법원, 그 다음에 울산 지역은 울산지방법원이 있지만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그리고 부산회생법원이 사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채무자들에게 좀 유리한 제도들이 많이 인정이 되고 있어요. 창원지방법원이나 울산지방법원보다는 부산회생법원으로 채무자분들께서 많이 서류를 접수를 하시고 그에 따라서 사건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한번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의 실무적 특징을 보면은요, 일단 필수 제출 목록을 제출을 하면은 금지명령 자체는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초에 이제 그런 어떤 서류가 좀 미비해서 금지명령이 안 나오더라도 다시 그거를 제출하면 또 나오기도 하고, 금지명령 자체에는 크게 불리함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건의 처리 속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할 지역이 넓고 사건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처리 속도 자체는 굳이 따지면 느린 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부산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서울의 실무준칙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좀 어느 정도 발맞춰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준칙에 따른 어떤 내용을 실무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회생법원은 요건이 충족하면은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면, 부산회생법원은 다양한 사정들을 보면서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변제기간 단축에 대한 제도를 예를 들어보면은 30대 미만 청년이라든가 다자녀 양육 가정이라든가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변제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수가 있죠. 서울회생법원은 요건 충족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변제기간 단축을 인정해주는 반면에 부산회생법원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체적인 변제금이나 변제율을 살펴서 인정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주식 코인도 마찬가지로 서울회생법원처럼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떤 원칙은 원칙이고 서울회생법원의 원칙을 갖고 왔으니 따르긴 하겠으나 불성실한 투자로 좀 보는 경향이 있고, 근데 다만 실무준칙상 청산가치에서 미반영하겠다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최근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요. 배우자 재산 같은 경우에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지 않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따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다만 이제 배우자에게 명의를 돌려놨다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고, 이건 부산회생법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회생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부산회생법원은 사실 서울회생법원이랑 회생법원으로서 좀 발을 같이 맞춰가고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어떤 실무준칙 내용들도 좀 통일을 하고, 그렇다 보니 굉장히 좀 유사한 특징이 있지만 그 나름대로 부산회생법원의 특징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서울회생법원보다는 까다롭게 살펴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경남, 울산 지역을 통틀어서 이제 본다면은 가장 안정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어떤 회생법원이다 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부산회생법원에 관할이 있다라면은 부산회생법원에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